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어제가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의 성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맨 듯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로 몰린 자금 자체도 굉장히 큰데요. 국내 증시의 이 시가총액 자체가 4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4천조 시대가 열렸다라는 내용 들도 속속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꿰맨 만큼 올 한 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의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나마 0.6%가량 상승을 해줬고 S&P 500 지수는 0.19%로 강보합권 수준에 그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결국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증시의 이 변동폭이 첫 거래일 상당히 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나스닥 지수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어낸 영향도 컸고요.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와 다르게 국내 증시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또 저희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786-10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또 상을 수상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 강남 큰손 위원님. 상을 뭐 매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짧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작년도에 이제 베스트 상을 받았는데요. 명품 투자법이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욱더 많은 정보를 무료로 또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 제 방송 많이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남 큰손 위원님의 방송을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이번 올 한 해에도 또 열심히 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탑승해서 올 한 해 전략도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주의 큰손 리스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세 가지 섹터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중국 관련주들이 어제 흐름이 굉장히 또 잘 나온 바 있었고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역시나 올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코멘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중국 관련주부터 들어볼게요. 네, 어떤 알겠습니다.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 사이가 어떤 사이냐. 중국을 이제 개혁 개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세계 공장을 하게끔 역할을 맡겼죠. 그런데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덤비는 거죠, 미국한테. 근데 미국이 중국 이제 좀 눌러놔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K 드라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막 북한으로 막 들어가면서 북한에서도 좀 공산당이지만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물들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통제를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한령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한국에 대한 컨텐츠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당장 그럼 이제는 달라진다?
똑같은 공산당에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기본적 기조는 동일할 것 같은데 현재 한중 정상회담이 1월 달에 있다 보니까 한중 2단계 FTA에 대한 타결 가속화 논의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좋아는 지겠지만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예, 컨텐츠 어떤 문화적인 어떤 교류가 과거처럼 돌아간다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중국도 과거와 좀 다르게 현재 중국의 이제 국민들도 좀 의식 수준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산당의 어떤 그 체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K 콘텐츠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계속 올라간다 이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한번 먼저 형제 일리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죠. 월봉 차트도 이제 붕괴가 되고 나서의 3개월째 연속적 반등이 나왔고요. 학생복 제조업체인데요. 중국에서 학생복 브랜드 입지도를 다지면서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V자 형태란 점, 월봉 차트가 단기적 관점도 일봉이 연속적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항상 V자로 연속적으로 올랐을 때는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현재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에 이제 다다른 1차적 저항권에 다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을 챙기고 나서의 5위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 YG 플러스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현재 뭐 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혹시나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26년도는 YG 소속의 G드래곤을 포함한 빅뱅이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소속의 BTS가 컴백하는데요. 하이브 소속이지만 BTS 컴백이 하이브의 음원 유통권이 YG 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새로운 또 이제 이런 컴백이라는 어떤 이슈가 이번 연도에 화두가 됨에 따라 영향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BTS에 대한 영향이. 그래서 실적으로 상당히 크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5위선에 대한 매매로 좀 이어가는 것은 5위선, 22선 매매로 추세적 상승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 속에서 중국 관련주 하면은 YG 플러스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스페이스X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이스X 관련주는 많은 분들께서 내년도에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관련주의 강세가 요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BDS 벤처 투자에 대한 주가 움직임, 뭐 지분 관계가 있던 아주아이비 투자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창투자 관련주가 지분 관계로 인해서 주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제가 한번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자, 이미 스페이스X 관련주가 한번 떴어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는 대응봉이 나오고 나서 붕괴가 됐죠. 이미 산을 한번 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강세가 다시 나온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스페이스X에 대한 내년도 상장 이제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주에서는 스피어가 좀 더 관련성을 좀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보면은 이제 스피어는 거래가 빵 터졌던 시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스피어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페이스X와 공식적인 공급 계약을 맺은 사업 파트너가 스피어로서 자회사의 더 스페셜 메탈스를 통해서 우주항공 특수합금을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스페이스X와의 계약 기간이 2025년도에서부터 35년도까지 계약을 맺은 기업인데 장기간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봤을 때 좀 더 신뢰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 꼭 이루어지고 싶다면 스피어가 좀 더 낫긴 낫죠. 근데 역시나 상승에 대한 길이에 비례해서 조정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죠. 그래서 짧은 상태에서 지금 연소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성은 위쪽은 맞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조정받고 또 가다가도 또 조정받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도 대비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아쉬운 것은 작년도 실적이 어떤가요? 적자죠? 적자.
근데 24년도, 작년도는 이제 25년도네요. 근데 25년도 실적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20억에 플러스 10억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20억, 3분기까지 10억 정도. 이게 10억 정도. 아직 4분기 실적 나오지 않았는데 10억 정도, 대략 뭐 20억 정도, 뭐 20억, 30억이라고 한다면 현재 20억, 30억에 대한 기준에서 봤을 때 가격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익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슈가 터지고 차트가 만나게 되면 순간적인 강세의 가능성은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마성으로 붙은 만큼 오늘 스피어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지나갔으니까 보유자에 한해서 스피어에 대한 21선 추세적 흐름 매매 이어가시는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주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섹터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AI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AI 관련주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정말 다양한 쪽을 봐주셨습니다. 반도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봐주셨고 냉각 공조도 예전부터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 한 해 어떤 쪽을 먼저 바라볼까요? 데이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 갔던 분야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AI 쪽에서 반도체 신고가, 에너지 신고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요 증가한다, 반도체 수요 증가한다, 세 번째는 데이터량 증가한다. 그래서 AI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AI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량이 증가하니까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주도주 관점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MS사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 LG AI 원팀이 대규모 수주를 최근에 따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LG 일가로서 앞으로 데이터 쪽 관련주 하면은 LG 일가를 먼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데이터 솔루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S 쪽에서 뭐 네트워크 쪽에서 LG U+, 냉난방 건조, LG전자 뭐 이렇게 관련주가 LG그룹의 수직 교환을 많이 이룬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급등이 좀 이루어진다면 데이터 솔루션이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게 가격이 요즘 뭐 역시 시가총액 800억대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에 600억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의 기준을 봤을 때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보시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 동안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가 실리고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은 주가가 탄력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밴드가 위에서 내려오는 밴드 상단과의 간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밴드 상단의 간격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밴드 상단을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상단과의 간격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가 없는 형태의 거래가 대응봉 나왔죠. 하락 작전 음봉 그리고 다음 봉이 윗꼬리가 길게 형성되고 나서의 돌파는 방향을 명확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상승의 병목점이 완벽하게 잘 나왔으니까 현재가 매수 관점 접근해서 거래가 빵 떴던 저가 4,545원에 대한 기준가, 대응 기준가 삼아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노린다면 데이터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흐름 속에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두 번째 종목은 LG CNS인데요. LG CNS 같은 경우가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좀 약세가 나왔지만 지수에 대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약세 나왔지만 지난달에 거래가 실렸어요. 자, 음봉 나왔던 위치를 종가를 돌파하고 5개월 회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N차 파동에 1차 파동에 2차 파동에 초입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퍼가 상당히 낮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퍼 저피별, 그래서 저퍼 저피별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대표적인 LG 일가, 바로 LG U+ 네트워크, 냉난방 공조 LG전자, 데이터 운영은 LG CNS,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LG 일가가 MS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안정감이 있는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네이버까지 좀 보도록 할까요? 네이버가 달라졌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굉장히 못 가니까 답답했죠? 이제는 네이버가 주봉 차트의 변곡점이 이번 주에 변곡점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월봉 상태, 제 명품 투자법의 방향성을 봤을 때 연속적인 고점 돌파에 촉하는 형태로서 거래가 실리고 약 절반을 지지받고 거래가 감소하죠. 감소 속에 종가 저가의 대응봉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탄력적으로 연속적으로 1월 달 자체가 상승달에 속한다고 보시면서 현재가 매수 포인트로 삼으시고 10개월선 잡고 앞으로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도 AI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AI 섹터 내에서 데이터 쪽이 아직 덜 올랐으니 그쪽을 바라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네이버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지수가 어떤 상태냐. 일단 이번 연도는 이제 로봇과 AI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과거에는 시키는 일만 했던 로봇이 있다면 이번 연도부터는 능동형 로봇, 스스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생성형 AI 시대가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까지 들어가는 연도에 들어가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주할 수밖에 없죠. 그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폭주하는데 그 에너지가 24년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반도체 폭주, 에너지 폭주, 로봇 폭주, AI 폭주까지 데이터 폭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가 AI 시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알리는 연도예요. 이 상승장이 작년도로 끝난 게 아니고 이번 연도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큰 한 해가 오는 것이 2026년도라 보시면 돼요.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가 나오면서 전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업시켰다는 거 첫날 보면 아시겠죠? 새해 첫날은 전체 26년도를 대변한 거기 때문에 1월 2일 날 첫날에 움직이 봤을 때 이번 연도도 돈 벌 수 있는 큰 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외국이 다만 순매수 쪽에 현물 쪽에 들어오고 선물 쪽에 대한 대량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수에 대한 고점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과열된 만큼 중간에 조정 나오면서 점진적 상승에 대한 대비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적 흐름만 탄다면 종목 장세에서 저평가 바닥 탈출 종목 공략한다면 전혀 문제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요. 이어서 AS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많이 봐주셨죠? 그중에 푸른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7일 지난주에 봐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까지 엮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외국인 기관 어쨌든 동반 매수세가 어제 또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위원님 어디까지 또 들고 가봐야 될까요? 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 명품 투자 시간에서 제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쪽지게 종목인데요. 제가 고래상 시간에서도 빠르게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자마자 하루 만에 막 바로 폭등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포인트가 좋았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보통 시청자분들께서 뭐 좋다면은 50% 100%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겠지만은 50% 100%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단기적으로 막 9% 10% 이렇게만 수익률을 챙기면서 매매한다 하더라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지 않나. 일단은 이제 푸른 기술을 바라보면 일단은 대북 관련주의, 남북 경협주의, 철도 관련주에도 속하고
현대차에 대한 로봇 공장 건설을 미국 내에서 하는데 현대위아가 하거든요. 현대위아 협동 로봇을 공동 개발하는 기업이 푸른기술이니까 로봇 관련 주면서 남북경협주다. 근데 어제 보니까 남북경협주에 대한 주가 철도 관련주에 대아테를 비롯해 푸른기술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남북경협주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매수 포인트에 포착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연초에 새 연설이 있겠죠. 정책적인 발표들 아마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려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푸른 기술에 대한 맥락에서 한번 관심권에 둘 수 있는데요. 차트 속에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일단 저평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로봇 관련 중에 못 갔던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한 번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이제 수년 동안 주가 빠진 거예요. 수년 빠지면 한 번은 보통 이게 한 번 가죠. 근데 저평가가 명확한 건 아니니까 좀 기준점을 갖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이 좀 잡혔어요. 상승 반전과 함께 위쪽 방향을 좀 잡혔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봉 차트에서 상승 반전이 또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한 주 만에 강세가 나온 거고요. 지금 일봉도 요 포인트를 드리고 주가가 하루 만에 바로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갈 것 같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뛰어가는 위치였거든요. 한번 빵 뛰었어요. 근데 조정받을 때 거래는 없었어요. 상투는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22선 흐름을 타는 건 가능한데 이거를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논하기보다 22선 추세적 흐름을 타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 정도의 개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른 기술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형솔루텍 나와 있고요. 10월 중반부에 봐주신 종목이고 상승률이 지금 최고가 기준 345% 넘기고 있습니다. 고점까지 찍은 마당에 여기서 묻고 더블로 가야 될지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부러워요. 네, 제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다라고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23일 날 날짜 그때 설명 드릴 때부터 평범하지가 않다. 왜 평범하지 않냐? 20년 만에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평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종목을 딱 포착했을 때 매수 포인트, 거래 터지고 뉴스 터지고 첫 번째 포인트 포착했을 때 산업을 먼저 봐요. 크게. 쭉 갈 산업이냐. 저는 어차피 이번 연도, 이번 정부 안에서 남북 간의 통일까지 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북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서. 그러니까 꼭 통일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 모드가 완전히 이제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 모드가 올 것이다. 어차피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임기 안에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완전히. 트럼프가 지금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해줬죠. 김정은 해줬어요, 이미. 그러면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어도 사실상 핵 보유라고 발언했거든요. 어차피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 트럼프만 좀 어느 정도 좀 잘 비율을 맞춰줘서 협의만 잘 된다면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해결책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 같은 민주당 쪽은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진부터 차근차근 다 하나씩 따져다 보면 핵 폐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 쪽이라서 공화당의 트럼프와의 협상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평화 모드로의 이번 정부 안에서 좀 해결책을 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어떤 정책적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피스메이커라고 추켜 세워졌죠. 트럼프를.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3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바닥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사상 최고되는 거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밴드가 뚫리면서 스타트 해서 5개서 매매로 쭉 이어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터지면서부터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전 그 생각했어요. 원래 차트를 보고 재료를 알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봉에서도 아직 하락 신호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 중간에 일봉은 이제 단기 등락이니까 하락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생명선의 기준 갖고 계속 이어가셔 말씀드렸죠. 다만 저 같으면 이런 데 한번 팔았다가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또 어디까지 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거래가 크게 이걸 넘어서면서 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투는 아니다. 다시 갈 수 있다. 계속 22선 매매로
추세적 흐름 약세봉 나올 때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형솔루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기대가 돼서 빠르게 넘겨볼 텐데 PS 일렉트로닉스 나와 있거든요. 이 종목이 어제도 9%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새해부터 단추를 잘 꿰맸고요. 지금 상승세도 정말 탄력을 잘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져가 볼까요? 제2의 제형솔루텍, 바로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PS 일렉트로닉스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제형솔루텍이 대왕거래로 지금 4배 정도가 이상, 4배가 넘어갔죠. 5배 향해서 가고 있는데 4배를 해서 5배 향해서 똑같은 게 PS 일렉트로닉스. 보세요. PS 일렉트로닉스도 사상 최고 되는 거래. 이렇게 수년 동안 주가 빠지고 사상 최고 되는 거래. 그리고 돌파하고 위에 매물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패턴이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자율주행 시대가 명백히 도래했고 테슬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과정이라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실적 면에서 좀 명확하죠. 그래서 다만 이번 연도는 테슬라의 한 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평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테슬라가 이번 연도에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미국 월드컵이 있죠. 이번 연도. 여기에서 사이버 트랙을 완전 자율주행 레벨 4까지 더욱더 강화시켜서 시장에 내보이면서 완전 자율주행을 선보여주만이 테슬라의 보상한 바로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받거든요. 해야지 많이. 그러면서 또 트럼프 중간 선거 있으니까 또 정책적으로 돈 지원해 주죠. 현재 정치 자금 지원해 주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해 줄 거야 아마.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자율주행 완화시켜 주겠죠. 그러면서 보상안까지 해가지고 이번 연도 스펙스X 상장까지 해가지고 테슬라의 한 해가 될 거예요. 거기 테슬라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신고가 형태가 이미 이뤄졌고 더 간다. 그건 모르겠지만 5개월선 지지받고 계속 상승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제형솔루텍의 후보군으로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올 한 해도 위원님과 함께 추적해 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들 업데이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로봇 섹터 내에서 DIC 나와 있고요. DIC도 어제 고점을 찍은 가운데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주름을 잡을 것이라 라면 DIC의 상승 여력도 더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제가 아까 그 PS 일렉트로닉스 그 설명을 드리고 나서 노란톡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노란톡에 좀 오세요.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그 제2의 제형솔루텍 PS 일렉트로닉스도 지금 수직 폭등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좀 대왕고래 개념으로 도전할 만한 기업이 PS 일렉트로닉스 다음 코스 또 있으니까 바로 노란톡 휴대폰 카메라 들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하시면 제가 바로 월요일부터 매수 가격을 딱딱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2의 제형솔루텍 4배가 올라간 5배를 향해 가고 있는 제형솔루텍 그 뒤에 이어서 PS 일렉트로닉스 또 폭등하고 있죠. 그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매수가를 정확하게 오늘날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IC도 역시나 수직 폭등한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로봇주는 제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번 연도가 로봇의 대량 생산의 원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의 소화 거치고 뚫리니까 신호 나올 때 매수 포인트 들은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다 같이 평가하고 한 거예요. 이 종목이 어차피 한 10,000원 정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박스권 돌파하면 가겠네? 그때 이트포트 잡은 거죠. 기업에 대한 성장 전망과 산업적인 방향과 실적에 대한 기준에서 저평가일 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매수 포인트를 드린 거죠. 차트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직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하락 신호가 주복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십자가니까 한번 팔았다 할 수도 있겠죠. 팔았다가 5주선 터치할 때 재매수 해서 5주선 매매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단기적 대응하고 우수 매매로 이어가는 흐름, 일봉에서는 22선 매매가 기준이 되겠죠. 현재 추세적 흐름은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런 바닥에서 넘실넘실 하다가 밴드가 뚫리면서 시작한다는 점, 거래가 실리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C 갖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종목도 굉장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로봇 섹터 내에서 현대무벡스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무벡스는 제형솔루텍보다 더 잘 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일 26%대 급등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정말 잘 달려왔고요. 400% 넘기는 상승률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현대무맥스 더 갈까요? 제가 정말 제일 원래 6월 달이잖아요. 6월 8일 날 제가 설명했던 이유가 그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의 옆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있었죠. 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효율적인 정책을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바로 뭐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자율주행 이동 로봇의 국책과제 선정한 기업이 또 현대무벡스고 현대그룹이잖아요. 현대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물류 자동화가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 봤고 또 역시나 저평가였어요. 스맥, 현대무벡스, 로봇주 다 저평가했기 때문에 제가 DIC도 저평가였고 다 저평가 로봇주 중심의 매수 의견 들었던 것이 현대무역스였습니다. 역시나 시세 분출이 나왔고요. 역시나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하니까 쭉 시세가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부채가 펼쳐지는 모양, 부채가 쫙 펼쳐지면서 정면 상태에서 시세 분출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 잘 잡아서 쭉 이어갔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주봉에서 상승, 매도, 매수, 재매수 단기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전하겠죠? 자,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 신호가 나온 부분은 완전히, 이거 하락은 이제 단기죠. 근데 거래가 터진 거 아니니까 상투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고. 현재 12선에 대한 지지선에서, 추세적 흐름을 좀 더 이어가되, 고점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약세봉 나올 때 한 번쯤 단기 대응하는 것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대응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AS 전략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통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LS 마린 솔루션이요. 네, LS 마린 솔루션 매수 단가랑 네. 보유 비중은요? 매수 단가는 33,470원이고요. 네. 비중은 36%입니다. 아, 비중을 보니까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12월 15일 날 샀고 네. 2차를 16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샀어요. 그래가지고 단가 조금 내려놓은 거에 이렇습니다, 지금. 좀 내려와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 놀라셔서 네, 오신 것 근데 같은데. 그때 올라가고 이제 바로 그렇게 사고 나서 한 번인가 올라가고서 계속 빠져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께 한번 전략 세워달라고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또 국가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저 네. 케이블 관련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국가 해상풍력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또 앞으로도 네네. 관심도가 높은 해저 케이블 관련주, 또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대만의 전력청 해상풍력 2단지와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해저 케이블 시공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내 유일의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뭐 능력도 대단한 것 같고 뭐 다 좋아요. 그리고 현재 네. 태안, 해송, 뭐 이렇게 뭐 신한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해저 케이블 시공 우선 협상자 선정된 상태가 바로 LS 전선. 근데 LS 전선이 이제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모두 최종 낙찰되게 될 경우에는 LS 마린 솔루션 같은 계열사니까요. 2기가와트에 넘는 이 신규 일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 있어서 실적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 뭐 인지도도 높고 또 이제 국가적 정책적 방향성도 맞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묻었습니다. 그 뉴스나 산업적 방향은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미 퍼가 신고가, 자, PB에도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기업이라서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이미 많이 올라와서 현재 실적 면에서 봤을 때 퍼가 막 60이 넘고 막 1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평가 속에 놓여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도 현재 흐름은 좋아요. 네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출이 증가 추이 속에 있고 영업이익 당기 수익이 또 25년도 기준에서도 뭐 근데 급격한 실적 증가가 작년도에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24년도와 비례했을 때 거의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실적에서 퍼가 굉장히 높은 뭐 수십, 뭐 100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10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지성에서 상승 기조의 흐름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붕괴될 경우에는 조정의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지지가 될 거냐 붕괴될 거냐 그걸 못 맞춘다는 거죠. 왜냐 당장은 봐요. 여기도 고평가인데도 올라는 갔잖아요. 고평가인데도 올라갔다 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고평가라 가지고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밀릴 수도 있는 거라서 뭐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라고 무조건 매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평가 속에서 막 붕괴되다가 과매도 국면도 하면 다시 또 폭등하고 과열 국면 올라가면서 고평가되면 고평가지만 더 올라갔다가 밀릴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정상적인 적정 주가를 향해 내려온다는 거죠. 주가는 결국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다 결국 평균적인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될 텐데 그래서 고평가 속에 있는 만큼 뭐 하지만 미래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져서 미래 이렇게 앞당겨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의 기준을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정확한 추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정확한 그 컨센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10개월 이평선 기준 잡고 대하되 저라면 일봉 차트의 단기적 흐름이 거래가 실리고 여기를 깼어요. 그러면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종목 교체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 교체 의견 주셨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막 엄청나게 손실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한번 고려 대상으로 두고 보시길 바랄게요. 아유, 자연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더 보유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저라면 교체를 하는 것을 이제 의견을 드리고요. 보유를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고 10개월선 대응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저희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듬뿍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분호요. 네, 뷰노.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23,400원에 15%요. 23,400원에 15%. 지금 그래도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신 가격대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쯤 갈까 싶어가지고 35,000원 갈까 싶어가지고 전화 드려봤어요. 35,000원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께 맡겨볼게요. 희망상.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번 뷰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의료 AI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머스크 테슬라 CEO 머스크가 자사 챗봇을 통한 AI 진료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의료 AI 테마가 불었을 때 한 번씩 올라갔던 그런 성격의 테마주예요. 왜냐하면 단기 테마 형태를 좀 잠깐 띄웠는데 차트 쪽에 묻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기 테마로 강한 모습이 나면서 몇 배 정도 주가는 올라갔지만 그리고 거래가 터지고 줄줄줄줄줄 떨어지고 있는 좀 시세가 이제 한번 형성되고 끝났어요. 끝났고 근데 다시 갈 거냐? 근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연도 그나마 흑자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죠. 실적이 아직 이번 연도 나오지 않았는데 컨센서스가 뭐 매출액 자체가 아주 획기적으로 뭐 증가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적자에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고평가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방향성을 명확하게 상승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 그나마 추세적으로 첫 번째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10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능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뷰노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내년에 실적이 뭐 많이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뭐 제가 몰라요. 예.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렸듯이 실적은 좋아지는 건 맞지만 실적에 대한 매출액이 여기서 주가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정도의 대형 실적의 폭주는 아니다 보니까 이익도 뭐 조금 작년도에 비해서 좋아하는지지만 그것도 예측일 뿐이지 정확하게 또 실적이 또 좋아지는 건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가의 차트 위치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태라서 고체가 좋은데 굳이 한다면 추세가 첫 번째 양봉이니까 10개월 이평을 잡고 대응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기분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러기보다도 굳이 한다면 10개월 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예측 구간이 아닌 대응관이다. 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간다가 아니면 실적이 적자잖아요. 적자. 근데 이번 연도 흑자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고 근데 매출이 높아진다 하지만 별로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볼 텐데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이고요. SOS랩 나와 있습니다. 매수 단가는 13,000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신데 SOS랩 이제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다 보니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그만큼 지금 수익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SOS랩을 이 구간에서 들고 있다면 고점 돌파할 때까지 들고 가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전망 어떻게 보세요? 한번 제가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네. 고점 돌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가 테슬라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포티투다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한 몇 년 정도 뒤처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발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트 보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라이다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S그룹에 대한 주가 움직임 긍정적이고 5개선 매매로 쭉 이어간 전략 유효하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다만 이제 실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이런 답보다는 추세적 흐름 5개선 매매 내지 5주선 그리고 일봉에서는 생명선인 22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추세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OS랩까지 봐드렸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맞춰보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는 위원님께서 골라오신 쪽집게 종목 공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 위원님의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이나 골라와 주셨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종목들을 또 이렇게 엄선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LG전자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올라가지 않은 거. 근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올라와 있는 거. 올라와 있는 거를 궁금해 많이 하세요. 사고 싶고. 근데 올라와 있는 건 이미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걸 더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잘 보시면 로봇 산업이 이번 연도 본격 성장하는데 로봇 하면 중소형주, 중형주, 코스닥 종목들 막 급등상한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LG전자가 로봇의 대장이죠. 그 코스닥 기업들 전부 다 지분 갖고 있는 기업이 LG전자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LG그룹 자체가 또 AI 원팀으로서 MS 데이터센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네트워크 쪽에 LG 플러스, 냉장만 공조 LG전자, 데이터센터 운영 LGCNS, 에너지 전장 장치 LG 솔루션 이렇게 LG 일가가 이제 AI의 대표 주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 LG전자 현재 유럽 1위의 공조업체를 인수한 삼성을 봤을 때 공조가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겁니다. 냉각업체가 중요하니까 데이터센터에 대해 열을 식혀야 되니까 바로 LG전자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데이터센터 인프라 규모가 2,300억대에서 2030년도에는 9,300억까지 늘어나는 급격한 성장이 이뤄지는 산업이니까 명백히 산업 성장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중에 피규어 AI의 기업에 투자한 기업의 유일한 기업이 LG전자인데 진심으로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세계적으로도 이제 로봇에 보스턴 다이내미스를 비롯해서 아주 유명한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 피규어 AI라는 기업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규어에 대한 성장이 이뤄질 때마다 LG전자에 대한 주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시는데 스마트폰 사업을 망했기 때문에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아마 로봇 쪽으로 올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AI 산업과 로봇 쪽의 진심인 기업이 바로 LG그룹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가 반도체 전 세계 전 세계 생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TSMC인데 바로 반도체 1위, 생산 1위, 거기에 맞게끔 로봇의 생산 1위, 파운드리 쪽에 TSMC가 있다면 로봇의 생산의 1위 기업이 아마 LG전자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 기술에서 오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주요 장치 공급하고 있는 만큼 냉각 관련주 개념에서 우리가 관심도가 높은데 주가가 못 갔죠. 몇 년 동안 못 갔죠. 이제 상승의 방향이 이미 지난달부터 나왔어요. 점진적 상승 신호가 나왔으니까 현재 시점 매수 포인트 잡고 최근에 월봉의 저점에 대한 지지권 삼아서 앞으로 쭉쭉 이어가시면 되는데 퍼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퍼, 저피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바닥 탈출 로봇주 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초보자분들도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LG전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죠, 위원님? 예. 네이버입니다. 예. 네이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예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못 움직일까? 모멘텀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가져와 주셨네요. 네, 끝내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L전자와 네이버가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왜 빨리 안 가나? 하루 이틀만 한 2, 3일, 일주일? 좀 3개월 정도까지 월봉 차트니까 3개월 정도 흐름을 탄다면 좀 편하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을 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일단 네이버도 한번 합병했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상자산의 선도 기업을 이미 결정이 났죠.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크게 성장한다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을 키운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코인까지 발행해가지고 수조 원을 버는 분이 트럼프 분이 되겠죠. 가상자산의 수도를 만들겠다. 미국을 바로 트럼프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의 대장주가 이제 네이버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우디 네오 프로젝트 IT 파트너로서 현재 하정우 라는 국가 AI 수장이라는 분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아마 협력 관계를 좀 이끌어냈는데 앞으로 네이버 사우디 네움 프로젝트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이런 중동 국가에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앞으로 AI 선도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 AI 첨단 기술 활용한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으로 최근 도시 세 곳에서 디지털 트윈 구축 마쳤고 AI 기반의 신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후속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우디와의 네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 AI 로봇 원천 기술 모두 보유한 기업이 네이버가 유일한 기업으로 앞으로 관심도가 높은데요.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이대 주주가 블룸렉으로서 저퍼 저PBR 현재가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현재 10개월
깨워서 잡고 계속 고점도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2의 제형 솔루텍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제형 솔루텍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네이버였고요. 이어서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해주실 예정인데 어떤 내용 기대해 볼까요? 예, 공개 방송 지금 바로 오시게 되면 제가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깜빡 잊고 얘기 못했던 고급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 8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